단일 사업장에서 대략 500명 정도가 체포가 된 거니까 사실 이런 일은 없었고 굉장히 이례적이고 좀 상징적인 케이스죠. 초유의 일이다. 그렇죠. 사실. 이 정도의 대규모 단속이 정치적인 퍼포먼스의 성격을 띈 이런 상징적인 백악관의 고위 부처에 연락이 없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트럼프가 몰라서 또는 그런 비난 때문에 트럼프가 조금 위축돼서 바뀌었다고는 생각 안 하고 본인이 필요한 거를 하는 어떤 초석이 되고 그 어떤 판을 깐다고 저는 해석이 돼요. 큰 카테고리는 불법 취업이 문제가 된 거고요. 이제 합법적인 취업의 비자나 뭐 기타 주재원 비자가 없이 이스타와 B1으로 입국을 해서 해당 허가되는 허용의 범위를 벗어난 실제 노동 생산 업무에 투입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민법상으로는 완벽한 불법 취업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아이스 입장에서는 체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식의 구금 사태를 저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놀라운 광경이기도 했는데 네. 이런 식의 단속이 이렇게 좀 자주 있는 일인지 어떤지. 지금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것이기는 맞고 흔한 케이스는 아니죠. 2019년도에 비슷한 게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미시시피라는 주 안에서 이제 7개의 닭 가공 공장인데 그곳에 아무래도 워낙 이제 남미나 다른 불법 체류 신분의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이제 한 680명 정도의 대규모 체포와 구금이 이루어졌었죠. 근데 그거는 단일 사업장이 아니라 7개의 사업장, 그러니까 단일 주에서 벌어진 거고, 이거는 단일 사업장에서 대략 500명 정도가 체포가 된 거니까 사실 이런 일은 없었고 굉장히 이례적이고 좀 상징적인 케이스죠. 초유의 일이다. 그렇죠. 사실. 네. ICE가 굉장히 권한이 강하고 단독적으로 일을 하는 곳이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미처 몰랐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 이 아이스 산하의 수사팀이 있고 이제 그 집행을 하는 팀이 있는데 독립적인 그 업무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국토안보부의 장관의 지휘하에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대규모 단속이 이렇게 예외적이고 굉장히 정치적인 퍼포먼스의 성격을 띈 이런 상징적인 게 행정부 어떤 백악관의 고위 부처에 연락이 없이 진행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특히 대미 투자 대규모로 약속을 받은 다음에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트럼프 대통령도 묵인한 하에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도대체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네네.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법치주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투자는 투자고 어떤 법치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 완전 별개사인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왜냐면 불법 취업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적발 사항이니까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이게 지금 공장들이 이런 대규모 기업 공장들이 특별히 그런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 공장을 유치하는 게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다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의 가장 이제 커다란 목적은 미국인의 이제 고용 창출에 있겠죠. 근데 사실상 보니까 불법 취업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제조업을 미국 내에 어떤 재편성하겠다고 하는 실제적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정상회담도 했고 우리는 동맹국인데 이렇게 하는 거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건 그거고 이제 2026년에 또 중간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제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고 중간선거에서 뭐 상원, 하원, 주지사 뭐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다 보니까 조금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또 필요하겠죠. 보수층을 좀 단결시킬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말이 달라졌잖아요. 되게 정당한 일이었다라고 했다가 우리는 뭐 동맹 굳건하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11일 기준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 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구금됐던 사람들이 그냥 한국으로 일단 일시 귀국하지 않고 남아서 일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물어봐서 하루 전세기 띄우는 게 늦춰졌다라고 지금 외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암묵적으로 이런 IC의 단속을 승인하기 전에는 이 상황을 좀 가볍게 생각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견해도 나오는데 좀 이렇게 보시는 쪽인가요? 어떠세요? 아니,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트럼프가 가볍게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냥 다르게 계산을 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정도의 초대형 예외적이고 굉장히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하는데 한국에서 비판이 오고 다른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거는 사실 쉽게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트럼프가 몰라서 또는 그런 비난 때문에 트럼프가 조금 뭐 위축돼서 바뀌었다고는 생각 안 하고 이제 결국은 목적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자국의 일자리 창출인 거고 네. 그다음에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요거를 협상 카드를 쓸지 결국은 이제 이런 거를 벌리면서 한국에서는 이제 비자 뭐 이런 얘기 이제 딜이 들어올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는 수만 가지 조건을 붙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뭐, 그러니까 한간에는 차라리 이럴 거면 정말 치욕스럽다. 차라리 관세를 내고 나가자. 이제 이런 말도 있는데, 그 IRA를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관세를 내고 들어오는 게 여러 가지로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이 중국 시장이 배제가 되는 이 미국 시장에 몰리는 이 상황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현대나 기타 다른 차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거다, 포기할 거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비자라는 이슈라는 거를 뒤를 갖고 들어왔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수만 가지 조건을 붙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금 더 어떤 그 공장에서의 취업의 미국 자국민의 취업의 비율을 이렇게 유지시켜라. 아니면 또는 미국인이 지금 잘 못 따라오니 고용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시켜라. 뭐 아주 여러 가지 본인의 맞춤으로 이제 조건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한 뭐 1년에서 3년 정도 잠깐만 있다 가는 것만 괜찮지 혹시 남아서 계속 그 일자리를 가지거나 아니면 한국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와서 그 일자리를 영구히 갖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0% 미국인으로 꾸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미국인을 60, 70%는 유지시켜라 이런 조건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비난받아서 좀 무섭네 이러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실제적인 본인이 필요한 거를 하는 어떤 초석이 되고 그 어떤 판을 깐다고 저는 해석이 돼요. 미국에서도 좀 보수 매체라고 쓰는 폭스뉴스 같은 데서도 약간 비판적인 논조가 나오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정당한 일을 했다 이렇게 좀 견해가 갈리는 것 같던데 약간 여론이라는 게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좀 어느 쪽으로 더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대로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요. 트럼프의 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사실은 이게 법 집행의 방법은 좀 과했지만 집행은 불가피했다는 거는 민주당과 공화당 다 이견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심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다른 투자에 대해서 위축을 하고 실제로 조지아에서도 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이제 일반적인 미국 시민들도 좀 걱정을 하는 거지 어떤 법 집행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실제로는. 폭스뉴스는 트럼프의 조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러한 조치가 한국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날카롭고 날이 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른 나라에 대한 위축의 효과를 투자 위축의 효과를 갖고 올 거라는 좀 우회적인 비판이었고 폭스뉴스의 기본적인 논조는 잘했다죠. 그러니까 법 집행은 정당했다. 트럼프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비판을 하는 쪽이나 아니다 정당한 조치였다라고 옹호하는 쪽이나 약간 우리랑 진짜 뭔가 이 생각의 출발이 다르다고 느낀 점이 있었어요. 이게 이런 식의 부적절 비자 사태라는 게 되게 우리나라에 좀 특수한 일일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게 이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 공장에서
수백 명이 뭐 불법, 부적절 비자를 갖고 일을 하고 있다. 그럼 보통은 저숙련 저임금, 막 이런 막 인권 착취 같은 상황을 당해서도 어떻게든 미국으로 숨어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장을 일단은 대부분 상상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은 돈도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받고 있고 고임금 고숙련 기술자들이고 미국에 불법으로 숨어들어서 뭐 살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약간 서로 일깨워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국 안에서도 특수한 문제고 약간 한국에게만 좀 특수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요. 반도체 제조, 뭐 친환경 LNG선, 전기차, 배터리 이런 첨단 제조업 산업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나라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고 가서 대규모 공장을 지을 그러니까 나라도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고 일본이나 타이완도 조금 조건이 다르고 그래서 결국 약간 이런 식의 고임금 고숙련 인력이 대규모로 가서 비자를 많이 받아야 되는 사태 요런 거는 되게 한국에 국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논의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전에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때문에 애리조나에 대규모 공장을 세우고 그 인력 TSMC 맞죠. 네네. 예. 근데 이제 TSMC가 들어가고 그때는 이제 B1이나 이스타로 인력 파견을 좀 안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이 좀 잘 안 돌아가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도 타이완 사람들이 비자를 못 받아서 못 가서 공장이 잘 안 돌아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런 똑같은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공장이 신설될 때의 특수한 상황과 이런 그 나라의 근로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이거에 대해서도 미국 싱크탱크에서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칩스 메이커 액트라 그래서 이런 어떤 건 이거는 이제 반도체의 좀 특정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좀 흐지부지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첨단의 제조업이 미국으로 몰리는 만큼 실제로 한국만 지금 배터리와 자동차 EV 산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토요타 그다음에 독일도 지금 자동차나 이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만 특히냐 이러기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들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그쵸. 때문에 좀 더 보편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논의가 있을 그렇죠. 것이다. TSMC처럼 일단 정말 사람을 안 보내봐서 안 보내니까 안 되잖아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뭐랄까 기업들은 돈이 많이 들겠지만 관련 법안이 좀 이렇게 개정되는 데는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까요? 기업은 아무래도 이윤이 최대 목표다 그쵸. 보니까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계산기를 두들겼을 텐데 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중국은 미국 시장에서 완전 배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BYD가 아예 거의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현대차는 사실상 빨리 생산해서 빨리 이거를 잡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조금 잃는 게 더 크다. 그러면 특히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 때도 그렇고 좀 이렇게 이런 첨단 제조업 공장들이 미국에 간 일이 굉장히 대규모로 잦아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조금 더 이게 조만간 좀 터지겠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신 적도 있을까요? 상담 같은 걸 좀 진행하시면서? 그러니까 사실 가장 의아했던 게 내가 주재원이나 H1B는 안 되니 그럼 이스타나 B1으로 가겠다 라고 하시는 걸 보면서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본청에서 그러니까 체류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매뉴얼은 안 내려왔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본청과 하청 간의 도급 계약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도급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도급 계약을 맺은 거니까 알아서 해. 이제 약간 너무 이런 식으로 조금 분리시켜서 본청에서 좀 해석을 한 게 아닌가. H1B 비자 발급에는 굉장히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좀 이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단기 비자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미국이 원하는 공기도 맞추기가 힘들다. 굉장히 많이 제가 상담을 했었는데
일단은 H1B라고 하는 취업 비자는 그 원청의 직고용이 돼야 되는데 일단 직고용 상태가 아니고 아니면은 이분들이 L이나 E2와 같은 주재원 비자를 별도 파견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본인들의 법인에서 미국의 법인을 세우고 그러면 일루 파견을 보내서 여기서 그 LG나 현대차와 도급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런데 이 도급 계약에서도 이제 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요런 세팅 자체가 조금 구조적으로 이분들한테는 좀 번거롭고 그다음에 굉장히 제가 상담했을 때 보면은 그 파견의 시점이 굉장히 급박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또 걱정하는 게 여기서 율로 파견을 보내는 이 비자 자체가 이분들의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하청 경우에는 좀 규모가 작아서 이게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또 이런 비자의 거절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미국의 법인 설립이 어떤 껍데기 유령 회사처럼 만든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가서 다른 도급 계약만 맺으려고 하고 어떤 이중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로 봐서 거절률이 매우 높고 그럼 이런 하청업체들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는 좀 거절률이 높아 보이니까 이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반드시 미국에 입국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이게 이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관행이 좀 어쩔 수 없었죠. 이분들이 또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너무 이런 이사나 비원을 갖고 잦게 미국에 입국하거나 또는 너무 장기 체류가 되면서 입국이 뭐 몇 번째는 거절이 되거나 아니면은 입국이 거절됐으니까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불법 취업이 의심이 되니까 대사관 차원에서 비자가 거절되고 그러니까 이게 저만 상담한 케이스도 이제 수십 건에 달하고 이제 많으니까 이게 공항에서는 상당히 누적이 돼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입국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느냐, 뭐 이제 어디서 출장을 하느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다. 그럼 거기에 하청 리스트가 사실상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었겠죠. 지금 이 현대차랑 LG 에너지 솔루션 그 합작 공장이 건설 중인데 현대 엔지니어링이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외에 다른 미국 내에서 짓고 있는 공장들은 다 이제 미국 업체들이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업체가 들어와서 건설하고 있는 업체가 약간 본보기가 됐다. 이런 식의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은 좀 원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게 한국의 법 위반 사항이 좀 컸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규모였고 사실 이번에 잡힌 게 475명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식의 어떤 편법적인 어떤 출장과 파견은 사실 수년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거고 그 숫자를 다 합치면은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위반 사항은 너무 명백하죠. 일단은 이거는 이 정도의 규모의 공장이 미국에서 투입이 될 거면 처음부터 체류 신분을 미국 정부와 협상했었어야 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했다. 만약에 새로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LG나 현대차에서 하청 내의 필수 직원들을 직고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이나 현대차에서 하청 직원들을 직고용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어떤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하청 업체들은 못 간다.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이런 공장을 지원하는 인력을 보낼 만한 실제적인 체류 비자는 없고 그 책임을 온전히 이 거의 대부분의 하청분들이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이 경우에는 직고용 아니면 비자의 어떤 시범의 파일럿 프로그램 신설 이 방법밖에 현재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전에 한미 FTA 협상을 할 때 이 비자 쿼터를 전문직 비자 쿼터를 좀 늘려달라는 사실 안건이 협상 테이프에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 쪽에서 받아들이질 않아서 사실 이제 비자의 신설이나 비자의 쿼터가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인정된 나라가 호주, 싱가폴, 칠레밖에 없어요. 근데 당시에 좀 그 나라들이 좀 특별한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됐던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아시아권의 금융과 어떤 그런 이제 물자의 허브니까
어떤 상징적인 걸 하나 준 거고, 칠레 같은 경우에는 남미의 자유무역의 어떤 거점으로 상징적으로 또 하나를 특혜를 준 거죠.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오랜 동맹국이다 보니까 뭐 이라크 아프간 파병에 대한 뭐 어떤 양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 아, 네. 뭐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이제 의회에서, 이제 미국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켰죠. 왜냐하면 너무 한국은 이미 잘하고 있는데 굳이.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고 보죠. 왜냐하면은 이 제조업의 재편성 과정에서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조금은 아마 다를 게, 이제 비자의 신설이라든지 쿼터를 아예 뭐 증가를 시키는 거는 그러니까 입법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시간도 굉장히 소요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해줄지 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게 이제 의회에서 이제 아마 부닥칠 확률이 높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대통령 행정명령 정도로 가능한, 그러니까 어떤 단기적인 허가 제도, 그래서 파일럿 프로그램 같이 일단 시행성으로 하나가 나와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보내주는 게 일단은 좀 긴급한 용도로도 쓰이면서 그게 가능한 조건일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의 조치는 트럼프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 분위기다. 왜냐하면은 본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그 첨단 산업의 제조업을 이 공급망 재편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양보인 거죠. 어쩔 수 없는. 왜냐하면 그 공장을 처음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그러니까요.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첨단 제조업을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한 교육과 이 프로그램도 병행이 돼야 되는데, 아예 비자를 신설시켜 버리면 그 이제 미국 내 교육 프로그램 인재 육성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너무 차별적인 조치라고 보는 거죠. 한국만.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이런 취업 비자 쪽도 승인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사실 그 취업 비자 승인이 더 줄어드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잘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이 정말 있는 건지가 약간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이런 대규모의 하청까지는 고려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청들의 구조상 이렇게 그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한 거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일이라 그래서 취업 비자나 뭐 이런 거를 무조건 뭐 거절시키고 이러는 건 아니고, 안 될 케이스가 안 되는 거고, 될 거는 수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만 하청의 구조상의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